덤머니라고 하는 주식 거래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금융 관련해서도 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거의 뭐 심장 마비 걸릴 지경이에요. 엄청난 기득권과 커넥션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분통 터지는 저는 거의 서울의 봄 이후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됐죠? 진짜. 안녕하십니까.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덤머니라고 하는 주식 거래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영화, 주식에 관련된 영화를 볼 때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용어 정리와 함께 이 영화에서 다뤄질 또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바쁘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모형 독자님들께 저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또 시동이키에 제가 출연한 아유,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네. 이렇게 덤머니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시사회로 봤는데요. 네. 이거는 반드시 평론가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화들은 뭐 재미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네. 보려고 했을 때 조금 장벽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네. 생소해가지고 덤머니라고 네. 하는 게 덤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바보 뭐 이런 약간 그렇습니다. 멍청하다 뭐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덤머니는 주식 시장에서 무슨 뜻이에요? 개미들은 기관을 못 이겨 라고 할 때 기관들은 반대로 야 개미들은 신경 쓰지 마 쟤네들은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뉘앙스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 그렇죠. 무시하는 뉘앙스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돈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귀가 좀 멀었다. 너는 뭘 잘 몰라. 항상 정보를 모르고 늦게 따라오고 속이면 속는 대로 당하는 바보 같은 개미 투자자를 좀 낮춰 부르는 말이 덤머니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보통 이제 개미라는 표현을 예. 하면은 그거는 좀 뭐 그냥 부르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네네.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역시 이제 개미가 주체가 돼서 예. 좀 기업과 맞서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덤머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매도. 공매도가 뭔가요? 쉽습니다. 공 더하기 매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도는 쉽습니다. 네. 갖다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앞에 있는 공은 뭘까? 네. 이 공이 한문으로 빌공자예요. 주식에 관해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매도를 한다라는 게 공매도인데 네.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파느냐? 네. 진짜 소유자한테 빌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네, 윤성 평론가님이 주식 10주를 갖고 있어요. 잠깐 네. 빌려줄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는 대차 관계입니다. 빌려온 걸 갖다가 시장에서 마치 주인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빌린 걸 갚아야 되겠죠. 네.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오. 이렇게 저한테 빌려줬으니까. 네, 그럼 네, 제가 시장에서 나중에 네. 다시 주식을 삽니다. 오. 사서 평론가님한테 드리는 거죠. 아까 네. 빌려준 거 잘 썼어? 이러면서 갖다 줍니다. 오. 요게 공매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설하면 이겁니다. 차입 공매도. 이게 합법적인 공매도고요. 네, 네, 네. 빌려오지도 않았어. 네. 오.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죠. 오. 이거는 불법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매도 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주제로 잡은 그 영화 네. 덤머니에서 나오는 공매도는 다 차입 공매도입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불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야? 네, 네. 왜 빌려오는 시끄러운 거. 거야? 라고 하시면 음. 만약에 평론가님께서 어떤 주식을 딱 찍어서 분명히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면 돼요. 사야 돼. 돈 있으면 사겠죠? 사면 돼요. 그럼 반대로 분명히 떨어질 주식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팔아야죠. 하루라도. 그렇지. 근데 만약에 평론가님이 갖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네, 네.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나는 어떻게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구경만 하다 끝나야 되나? 저거 떨어질 건데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을 개발해 놓은 게 공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네. 제가 저 주식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 좀 빌려줘요. 딱 빌렸어. 10만 원에 팔았어요. 제 손에는 10만 원이 들려있죠. 네, 네. 저는 이 10만 원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떨어진다고 했지. 지켜보니까 드디어 주식이 떨어져서 5만 원이 됐어요. 네네네. 그럼 저는 5만 원으로 주식을 삽니다. 네. 가져와서 평론가님한테 갚았어요. 어. 주식은 제 자리로 들어갔죠. 네네네. 제 손에는 5만 원이 남아있죠. 음. 떨어지는 걸 예상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공매도가 근데 되겠습니다. 빌려준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냥 대차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네. 빌려준 거에 대한 수수료가 네, 있구나. 네, 헤지펀드. 네. 헤지펀드가 뭐예요? 헤지펀드는 이제 사전적인 말로는 네. 이제 헤지라는 말은 사실은 네. 뭐 위험을 회피하고 대체 수단을 강구한다 뭐 이런 말인데 네. 좀 금융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네. 다양한 그 금융적인 수단, 기법, 기술, 어려운 그런 그 작전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되고 펀드는 뭐냐면 돈을 모아놓은 항아리, 연못, 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평론가님 보고 직접 투자해라고 하면 언제 그 지식을 다 배워서 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돈을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다 펀드라고 하는데 평론가님도 펀드에다가 돈을 넣고 저도 돈을 넣고 해서 돈 이만큼 쌓였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럼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요? 나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술과 해지 수단과 다양한 전략 방법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걸 운영하게 돈을 모아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자들에게 다시 분배해주는 이런 툴, 네. 이런 상품, 이런 구조를 펀드라고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뭐 헤지펀드를 네.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거기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펀드 출신입니다. 엄청난 엘리트가. 아니, 엘리트는 아니고요. 예. 엘리트죠, 네네. 진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단어, 쇼스퀴즈라는 말이 많이 네. 나와요. 네. 쇼스퀴즈는 뭔가요? 재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펀드가 사모펀드가 있다, 네네네. 헤지펀드가 있다. 네네네. 이 둘의 대결이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개미나 사모펀드나 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네. 둘 다 삽니다. 이러면 대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대결이 된다는 건 뭘까요? 둘의 생각이 달라야 대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할게요. 네, 네. 저는 개미. 윤평론가님은 이 주식이 네.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저는 쓰레기 주식 떨어질 거야. 그럼 저희가 아까 배운 용어처럼 저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돈을 벌까요? 공매도 전략을 쓰기로 마음을 딱 먹습니다. 빌려와서 냅다 시장에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원래 10만 원짜리였는데 네, 네, 네. 제가 10만 원짜리도 팔고 9만 원에도 팔고 8만 원에도 팔고 계속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주식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평론가님 입장에서는 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10만 원짜리 주식이 왜 시장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8만 원, 7만 원 그만 떨어지는 거네. 네, 억울하시겠죠. 네. 이 대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면요. 제가 이기는 게임은 뭘까요? 진짜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가 만족할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 사는 거의 헐값에 사가지고 갚아버리고 저는 돈을 벌죠. 이걸 계속 갖고 계셨던 윤평론가님은 자기 주식이 효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전자연에 손을 본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기본적인 양식인데 보통의 상황인데 윤평론가님께서 안 되겠어. 내가 보니까 이건 좋은 주식인데 저 나쁜 헤지펀드들이 맨날 공격해서 내 주식을 떨어뜨려 가지고 네. 지들은 돈을 벌고 내 주식은 휴지가 됐어. 이건 참을 수 없지. 네. 라고 생각해서 혼자는 못 이겨. 윤평론가님이 여러 세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팔지 맙시다. 우리 진짜 안 파는 거야. 존버하는 거야. 맞아요. 존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도. 아니면 뭐 영어로 hold on, 네. 버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텼어요. 저는 윤평론가님한테 빌려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팔아요. 쌀 때 사서 갚아야 되는데 떨어져. 아무도 이걸 팔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윤평론가님이 만약에 이제 윤성은 1부터 윤성은 100까지가 야 우리가 저 헤지펀드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알아? 거꾸로 이걸 올리는 거야. 라고 해서 그쵸, 그쵸. 나는 더 사지! 11만 원 콜, 12만 원 콜 해서 윤성은 100까지 가면 이게 100만 원까지 가 있는 거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올라서 좋지만 네. 저는 보세요. 저는 이걸 언젠가 원소유자한테 갚아야 돼요. 네. 그럼 저는 10만 원에 내다 팔고 10만 원에 사서 갚으면 본전이에요. 수수료는 계산 안 할게요. 근데 이걸 100만 원에 시장에서 사다 갚으면 저는 90만 원 손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것만큼만 손해예요. 빵원이 손해의 끝입니다. 손실의 하방이 0원이에요. 네. 근데 공매도는요? 네, 네, 네. 이게 만약에 오르는 거는 끝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없죠. 끝이 없죠. 네, 네. 공매도를 잘못하면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아!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걸 갚으려면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저는 그게 손실이죠. 그러네요. 사서 갚아야 되니까요. 우와. 그러니까 공매도를 잘못하면 손실이 무한대가 나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가 항상 이기는데
윤성원 1부터 윤성원 100까지가 합심 단결해가지고 네. 주식을 올리기 시작하면은요. 네. 제 손실이 무한대가 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한대는 막아야 되겠죠. 우리 주식에서 손절매라고 들어보셨죠? 네.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손실을 끊고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게 손절매잖아요. 네, 네, 네. 그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네. 손실이 날 것을 어디에서 끊어야 되냐면 사야 끊어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네요. 안 사고 이게 계속 100만 원까지 오르면 제 손실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빨리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거 10만 원에 빌렸는데. 근데 이게 20만 원 됐다.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손절매 개념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라갈 것 같다. 내 공매도 작전이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서 갚는 게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매도를 친 세력이 공매도의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주식을 따라가서 사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요 행위를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되죠? 진짜. 되게 재밌고,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잘 돼가지고, 네. 덤머니 자체의 이야기 자체를 지금 다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 네 단어로. 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개인과 어떤 거대 기업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데, 주식을 모르는 저도,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 개인들 다 돈, 결국에는 다 잃게 돼 있어. 이런 네. 말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개미들이 정말 합심단결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지금 자산이 막 쌓여가는데 팔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 얘기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사건 조금 설명해 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제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게요. 네, 네, 네. 금융 관련해서도 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네네. 금융 역사상 네네. 교과서에 나오거나 경제학 책에 실리거나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우와, 사건들이 쭉 네. 보면 몇 개 있거든요. 네.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게임스탑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콘솔 게임도 많이 하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서- 온라인 이 주도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 예, 그래서 사실은 밀레니얼 전에 2000년대 전후로에서는 인기가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비디오 가게 뭐. 우리 그렇죠. 우리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빌린 추억 있잖아요.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없죠. 돈 문제를 떠나서 우리한테는 추억을 주잖아요. 그리고 애틋한 그 감성이 있고 네, 그게 네.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립고 하잖아요. 네, 네. 미국인들에게 게임스탑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그 회사인데 네. 온라인 게임이 대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죠. 네. 결정적으로 네. 코로나. 아.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그 콘솔 게임을 하러 모이지도 않고 네. 그 게임을 사러 거기 가지도 않고 거의 아주- 전성기가 끝났고 네, 이 회사는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겠죠. 네. 게임스탑은 끝났어 라고 헤지펀드들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에 애정이 있는 많은 개인들은 네.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저평가될 정도는 아니야. 네, 네.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는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게임스탑에 대한 공격 너무 과도해 라고 해서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실제 네. 네. 실존 인물인데 네.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우리로 치면은 주겔, 주식 종목 토론방 뭐 이런 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네, 네. 미국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영화에서 나와요. 네, 맞아요. 그 토론방에서 네, 네. 어떤 사람이 그걸 올리는 거죠. 네, 네. 이건 반드시 사야 됩니다, 여러분.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는 거 너무 과합니다. 저 정도로 저평가될 회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네. 사두십시오. 그럼 올라갑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말고도 여러분도 사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 이제 키스 길이라는 진짜 네.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 키스 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재밌어요. 포효하는 양, 예. 양. 네, 포효하는 양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키스 길이 이제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혼자만의 운동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붐을 타면서 맞아 우리는 헤지펀드하고 맞서야 돼 우리의 게임스탑이 저렇게 저평가돼 있을 리 없어 이런 감정적인 동요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개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식을 올려야 되니까 공매도랑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사자 버티자 존버정신이야. 공매도는 그래도 소용없어 라면서 계속 비꼬죠.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매도 주문을 내고 여긴 매수 주문을 내고 매도 매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싸움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초반에 재밌었던 이유가요. 네, 네.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던 주식이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500.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자, 헤지펀드는요. 오른 것만큼 천문학적 손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헤지펀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네, 네. 아, 개인의 활동이라고 해서 처음에 다 무시하고 오히려 공매를 더 많이 칩니다. 더 떨어뜨리려고요. 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운동이 점점 힘을 받고 야 개인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더 많이 가담이 되면서 네.
이제는 큰일 났다. 네. 라고 하면서 쇼트 스퀴즈가 나오죠. 네. 쇼트 스퀴즈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공매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쵸. 빨리 사서 물량을 털고 손 털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큰 손 몇 개가 쇼트 스퀴즈에 나오면 공매도 털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더 신이 나죠. 더 올리죠. 네. 더 올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개미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네. 대형 헤지펀드사 멜빈 캐피털. 네. 얘네가 이제 영화에서 끝까지 좀 버텼던 그렇습니다. 네, 그 회사인데요. 네. 그 회사도 나중에는 파산이 될 정도로 해서 개인이 이겼나 봐. 행복한 뭐 동화 같은 결말이래. 라고 했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네. 저는 좀 통쾌하긴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거기까지는 통쾌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통쾌한데 늘 동화 같은 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고 실화에서는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은 네. 그 헤지펀드 네. 또 헤지펀드랑 연관된 그 뉴욕 월가의 네, 나쁜 큰 카르텔 손들. 또 정치계랑 연관된 그런 어떤 비밀의 큰 손들의 어떤 커넥션들 네. 이런 거의 단면을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요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싸움이 이 차트 보시면요 5분 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네. 거의 뭐 심장 마비 걸릴 지경이에요. 5분 단위로 3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5분 전에 판 사람은 30에 팔고 5분 있다 판 사람은 200에 사고 이런 정도로 사고 팔고가 전쟁처럼 벌어지는 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헤지펀드가 질 것 같죠. 졌으면 좋겠지만. 졌으면 질 것 같으니까 네. 이 헤지펀드는 여기에 돈을 넣는 수익자들이 있죠. 네. 이 헤지펀드에 돈을 넣은 가장 큰 투자자가 왕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 왕손은 방금 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플랫폼에도 큰 손이에요. 플랫폼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빈후드라고 로빈후드라고 하는 그 주식 네. 플랫폼. 이거 여러분이 사고 팔고 하는 HTS.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 KB금융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앱인데요. 그 앱에도 큰 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손은 이렇게 결정하죠. 개미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기관들이 다 작살나고 있는데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압력을 넣죠. 금융계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이 개미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 버텨. 그쵸. 사고 버텨가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 큰 손의 압력에 굴복한 이 플랫폼에서 네. 개미들의 매수 버튼을 정지시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저는 거의 그래서- 서울의 봄 이후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방패로만 매수를 눌러도 매수가 안 들어가요. 싸울 수가 없는 그럼 거죠. 남은 건 뭐만 남습니까? 저 매도 버튼은 계속 눌러주죠.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맞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벌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 불법이죠. 거래하는데 매수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니. 그래서 드디어 이게 정치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도 열립니다. 네네. 그 영화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인공 기일이라는 키스 사람도 길. 나오고 네. 그 왕서방 제일 큰 손 그 사람도 나오고 스티브 코엔. 예, 그다음에 멜빈이라는 펀드의 총책임자 사장도 나오고 네. 주식 플랫폼 매수 네. 버튼을 없애버렸던 그 플랫폼도 청문회 출석해서 이 네.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는 밝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네. 그 일로 처벌은 아무도 안 받았죠? 네, 뭐 회사는 없어졌고 회사는 없어졌고요. 예, 청문회는 네. 불려갔고 네. 하지만 뭐 형사적으로는 아직 조금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사이드카 같은 걸 발동한 겁니다라고 면피를 하는데 네. 그거는 당국이 하는 거고 그쵸. 민간인 네가 왜 사이드카를 발동하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네. 그런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월가의 엄청난 기득권과 커넥션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확실하게 나오는 게 네. 정말 이 스티브 코엔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주식이 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포브스지 기준으로 세계 부호 100위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뭐 도와주고 하면서 그냥 개미들 하나 그런 사람들 죽이는 거는 너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계속 쳐야 되는 펀드는 어느 순간 돈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동료의식을 발휘하죠. 기득권 카르텔 의식을 발휘해서 네.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뭐 3조 이상을 갑자기 이 펀드에 수혈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3조. 철저하게 묶여져 있는 그 월가의 카르텔 이런 걸 이제 그 단면을 이 영화가 좀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놓고 늘 가져왔던 의문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그 주식 전문가로서 그러면은 이 영화의 결국의 결론은 개미들은 주식을 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씁쓸한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데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고객이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게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의 유튜브 무려 구독자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정당 유튜브 구독도 누르시고 당첨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정말 씁쓸한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21년 4월 며칠인가요? 그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이제 네. 그 영상 올린 게. 그리고 지금 제 게임스탑 주식은 굉장히 네, 하한가를. 지금은 얼마냐면 결국에는 원래 기관이나 시장에서 떨어진다고 했던 그 값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펀드 하나는 망했지만 월가의 시스템은 여전히 공고하고 뒷맛을, 네. 씁쓸한 뒷맛을 좀 남기긴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여기서 이제 공매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걸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 조치인가요? 아마 이 영화가 우리 특히 주식시장에 관계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우리 얘기처럼 아마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우리도 작년에 사실은 공매도 관련해서 네. 우리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큰 싸움이 한 번 있었고요. 오. 정부가 드디어 이제 칼을 뺐는데 네, 네.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발표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아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어요. 현재. 네, 그쵸. 그러니까 전면 금지. 공매도는 나름 순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가 자체가 차입이든 무차입이든 할 거 없이 그냥 아예 금지돼 있다. 불법. 정부의 명분은 이거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침 수정하고 네, 네. 특히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전면 금지시키고 네. 향후 6개월 내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제도 개선을 이룬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공매도 시장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초기 발표였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 발표도 약간은 좀 기약 없이 일단 전면 금지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시장 자체를 좀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는 제도인데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게 너무 오래 가는 거는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이제 논쟁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이왕 나와주셨으니까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에서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래도 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절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시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화에 사실 간호사분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 이혼하고 아이 둘 키우는 간호사로 나오는데 네, 네.
적당히 이익이 났을 때 팔았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버티잖아요. 그쵸. 그분은 이제 영화 끝에 나오지만 폭락을 마이너스. 맞아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야, 지금 팔아서 그거 현찰 마련해서 너 아이 이 교정기 해.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나와요. 교정기 꼭 하라고 애 지금. 교정기도 못 해주면서 왜 차익 실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리더, 주인공도 안 파는데 나는 끝까지 안 팔 거야. 이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폭락을 맞아서 애기 교정기도 못 해주잖아요. 아이고, 마음 저는 아픕니다. 이게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주가 조작이라든지 네. 불법 공매도 세력이 왜 나쁘냐면요. 이 게임스탑도요, 500불까지 올라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500불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500불 때 샀던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와, 거예요? 완전 뭐 빚더미? 빚더미, 가정 파탄,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아. 예,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400, 500에 산 사람들이 지금 다 20불이 돼 있다니까요. 아,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훨씬 끔찍한 거네요. 훨씬 끔찍하죠. 네, 영화보다.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주식시장은 늘 개인이 지니까 시장에 진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주식은 네. 보지도 말까? 그런 결론인가? 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영화랑 직접 연관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한국 주식시장이 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보다 몇십 배, 심지어는 신흥국보다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데 네네. 왜죠?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안 돼. 한국 주식시장 하지 마. 이런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주가 조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공매도 같은 기관들이 판을 쳐도 잘 잡혀가지 않는 이 문화. 심각하네요. 예, 주로 이제 대주주들, 큰 회사의 이제 대주주들이 자기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익을 빼가고 뭐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개인들은 대항할 수단이 제도적으로 없는 네. 뭐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시고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관심을 끊으실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을 더 건전하게 만들려면 저 영화에서 나오는 기득권 카르텔보다 네. 한국 주식 시장이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 개혁 운동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국 주식시장이 더 선진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투명하게 주식이 운영돼야 되고 기업이 운영돼야 되고 불법은 잡아내야 되고 국가 조작 엄벌돼야 되고 주주의 권리가 최우선되는 우리 시장을 더 선진화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거는 뭐 영화 채널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했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예, 기관을 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솔직한 말씀이 더 좋죠. 기관과 싸움 하시기보다는 네네. 자신 있게 공부해서 또 롱텀으로 해도 할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투자하시라. 그 대신 투자를 터부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솔직히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부자 되기 어려워요. 네, 네. 예,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보는 그런 습관. 그래서 성공해보는 성공 습관을 들이면서 네. 투자는 건전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다만 이제 작전, 테마주 이런 위험한 것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하시기를. 예, 특히 네네네.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는 심플하게. 거를 하셔야 됩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그 뭐 소위 똥손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네, 또 모르는 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손해를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개미들이라고 돈을 못 버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투자를 잘 하시면은 또 승산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 영화의 어떤 실제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저로서는 이 영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흥분할 수 있었던 부분 지점이 개인들이 막 거기 보면 뭐 대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샐러리맨들, 막 그 게임스탑에서 일하는 점원들, 맞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네. 이 키스 길을 믿고 해가지고 정말 그 존버를 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 오르면 사람이 얼마나 심리가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은 팔아가지고 집세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도 의리 안 팔고 이제 계속 버티는 그때 참 감동이 일단 있었고요. 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기업을 넘어서 보자라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신념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 덤머니라는 영화 사실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실화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많은 좋은 영화들도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도 뭐 블랙머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도 잘 됐고 돈 네. 아니라는 류준열 씨 나오는 영화도 잘 됐고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었죠. 뭐 빅쇼. 네, 빅쇼트라든가 뭐 네. 말스콜이라든가 뭐 네. 이런 영화도 빅쇼 좋았고. 마지막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네, 네,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뭐였죠? 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예, 네, 그 그것도 영화는 재밌었고요. 뭐 야구로 끝나는 야구로 같은 시작해서. 주식 영화인데 행복한 영화도 있어요. 윌 스미스 나오는 행복을 찾아서 네. 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에 비하자면 이 영화는 조금 작은 규모로 만들어졌고 뭐 아주 뭐 작품성이 너무 뛰어나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온 영화라서 돈 버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말고 저희가 용어 정리 다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걸 정리하고 보시면 꽤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폴 다노는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감독이 이제 크레이그 길레스피라는 감독인데요.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은 저는 다른 영화는 잘 몰라도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그 감독님이십니까? 네, 그 네. 영화를 제가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